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점유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271페이지입니다. 점유권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모의고사? 네. 그 복수 정답 문제 있었잖아요. 민법에. 모르세요? 몰라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모르셨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점유권인데요. 자, 271페이지부터 나오는 점유권. 여기서부터 물권 강론이 나옵니다. 물권 강론. 물권 강론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점유권인 것이죠. 점유권. 점유권.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점유의 관념화. 관념화를 먼저 볼 겁니다. 관념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유의 종류. 그리고 이 점유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점유 추정력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력.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점유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유자와 그다음에 회복자, 이 둘의 관계.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점유 보호 청구권입니다. 네, 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점유권 파트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273페이지로 오시면 점유권 개념이 나와 있죠. 일단 서설에서 지금 박스가 한 게 있는데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세입자 을이 계약 기간 2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입자로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본권은 없습니다. 자, 본권은 없어졌지만 이제 끝났고 아직 반환하기는 전이기 때문에 점유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본권과 점유권이 별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네모 2번에 보시면은 사실적 지배다라고 돼 있죠.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면 그로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사실상 지배를 한다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물리적인 지배, 요게 일단 대표적이죠. 물리적인 지배. 자, 근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그랬죠? 관념적인 거. 관념적인 것을 포함을 하죠. 그래서 물리 플러스 관념. 이걸 합쳐서 사실상 지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자, 관련된 판례 한 개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서 274페이지요. 자, 27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건물 부지에 대한 관념적 지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를 예를 들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 갑이 소유. 자, 이때 토지를 갑이 소유를 하다가 을이란 사람이 갑의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 신축. 그러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하더라도 어차피 건물이라는 건 토지에 부합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갑은 무단 신축한 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시라고 철거 청구 할 수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병이 세입자로서 살고 있다.
임차인이 있는 거죠. 건물 임차인이. 자, 그럼 갑은 임차인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철거 청구해 못해? 철거 청구 못하죠. 못하죠. 왜 못하죠? 철거 권한이 없어서. 맞아요. 철거 권한이 없어서. 그럼 여기서 갑이 그러면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뭐 할 것을? 토지를 반환할 것을. 네?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 그럼 갑의 반환 청구가 과연 을을 향해야 되는 건지 병을 향해야 되는 건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얘한테 뭐를 청구해야 된다?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돌려달라고. 네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 청구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건 그렇다면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구냐? 자, 현재 을 같은 경우는 을은 건물을 소유하는 자죠. 건물 소유자 을이 있고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뭐 하는 자죠? 점유하는 자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는 자와 건물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판례 입장 한번 보죠. 자,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에 누가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 아닌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부지를 점유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주다, 건물점유자다. 건물주, 얘가 점유자라는 거지, 얘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토지를 점유하는 자고 건물을 점유하는 우리 세입자께서는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의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을을 상대로 해야 된다, 병 상대로 해야 된다? 을 상대로.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토지에 대한 이 관념적 지배를 인정해 줬던 판례였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네, 지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월 달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1, 2월 달에는. 자, 내려갑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관념적 지배입니다. 자, 먼저 점유 보조자부터 나와 있죠.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할 때는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라고 돼 있죠.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죠? 타인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권 인정이 되지 않고 그 타인만을,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내리는 타인만 점유자고 지시 받는 우리 직원께서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시받는 직원이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점유 보조자.
자, 따라서 그 이름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죠. 근데 도둑놈이 와서 물건 훔쳐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뭐는 인정해준다? 자력구제권, 그렇죠? 자력구제권은 인정을 해준다. 보조자였습니다. 그죠? 책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효과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죠?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따라서 셋째 줄에 나오듯이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양괄호 2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접점유로 갑니다. 일단 간접점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자죠. 점유자 맞죠?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라서. 네? 점유자라서 점유자죠. 간접점유자. 네. 예를 들어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는 것은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분명히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는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임대인은 물건을 빌려줬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을한테 목적물 돌려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갑이 나중에 이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갑의 지배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임대인에게 간접 점유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갑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임대차뿐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이 전세 계약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을이 전세권자로서 혹은 지상권자로서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죠. 자, 그럼 결국 이 전세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빌려주신 우리 설정자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간접 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라든지 임치계약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임치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임치인, 맡아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치인이죠. 직접 점유는 우리 수치인께서 하시지만 역시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치인한테도 간접 점유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에요. 자, 조문 한번 확인해 보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점유 매개 관계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 관계가 바로 이 계약 관계들을 말합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임치계약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유 매개 관계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끔 한 자, 물건을 빌려주고 넘긴 사람이죠. 이자한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요건에서요. 첫 번째,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직간접 점유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이에요. 중첩적 존재도 가능하죠. 왜냐면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할 수도 있고 임치했다가 맡아서 관리하다가 다시 갖다 맡길 수도 있고 중첩적 존재가 가능하죠. 3번,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여도 직간접 점유는 성립이 됩니다. 어쨌든 물건은 넘겼기 때문에.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따라서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점유 종류들 살펴보죠. 276페이지요. 제 2절로 넘어오세요. 점유의 종류. 종류예요. 자, 점유는 일단 자주 점유가 있어요. 일단 자주 점유가 있고, 그리고 자주 점유의 반대가 타주예요. 자주 반대 타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본권 없음을 모르면 선의 점유. 본권 없음을 알고 있다면 악의 점유입니다. 자, 점유의 종류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평온 점유. 평화롭게 점유를 하는 거죠. 그 반대는 강폭. 공연 점유,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 반대는 몰래 숨어서, 은비. 계속 점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 반대는 불계속, 일시적인 점유죠. 그리고 또한 점유는 적법하게 하는 점유가 있고요. 적법 점유. 그리고 적법의 반대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무과실 점유도 있죠. 잘못이 없음. 자, 그리고 무과실의 반대가 과실 있는 점유죠. 자, 지금 제가 윗줄에 쓴 것들이 하자 없는 점유들이고요. 하자 없는 점유들. 요 밑에 쓴 것들이 하자 있는 점유들이에요. 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해요. 네. 그래도 표정 보니까 그래도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시네. 어쩌라고? 에? 자, 지금 01번에 자주 타주. 따로 떼놨잖아요. 자주 타주를. 네? 보이세요? 두 장이잖아요, 지금. 네? 2장 반. 2장 반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주 타주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그 뒷페이지 가시면요. 네? 선의, 282페이지와 선의, 무과실, 계속, 적법. 얘네들은 좀 몇 줄 얘기하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주 타주가 일단 중요하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소유권 파트 들어갔을 때 취득시효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구별의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이런 점유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싹 다 추정이 돼요. 근데 무과실만큼은 얘 같은 경우는 추정이 돼, 안 돼? 추정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이 싹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유자 스스로가 뭐 할 필요가 없죠? 입증할 필요 없죠. 입증 책임이 없어요. 추정받아서. 근데 무과실 같은 경우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입증하셔야죠. 입증. 자, 282페이지입니다. 자, 197조 1항을 확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도 확인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게 되죠. 그죠? 선의 점유였다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셨기 때문에 뭘로 바뀐다고요? 악의로 바뀐다고요. 근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소재기 시. 그러니까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 이건 언제 바뀌죠? 판결 확정 시. 그죠? 판결 확정 시죠. 이 두 가지를 썩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선악 소재기 시, 자타 판결 확정 시. 네. 자, 내려갑니다. 자, 밑에 표에서요. 표에서 소유의 의사, 자, 그리고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싹 다 추정된다. 확인하시고요. 자, 표 밑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자, 밑에 1번입니다.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핵심 판례 첫째 줄에서 말하고 있죠. 입증 책임이 없다. 자주 점유를 입증 안 하셔도 된다. 자, 근데 2번이에요.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죠. 따라서 무과실은 뭐를 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된다고. 오른쪽 3번. 198조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뭐 한 것으로?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죠. 네? 왜요? 283페이지요. 네? 283페이지요. 네. 네. 참 힘드네요, 참. 제 마음이, 예. 빨라요, 제가? 제 말이 빨라요? 예. 아, 속도가 빠릅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서부터 2020년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습니다. 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이때는 이 사익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점유했다는 거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2000년도에 내가 점유했다라는 걸 입증. 시작점을 입증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내가 점유를 했다라는 걸 입증까지만 하면 그 사이 기간 동안은 뭐 한 걸로 추정? 계속한 걸로. 계속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 계속 추정입니다. 매 해마다 입증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4번. 적법 추정이 나오죠. 200조.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근데 이 200조와 관련해서는 밑에 양괄호 1번에서 나오고 있듯이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죠. 그러면 200조는 동산에서만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돼 버린다는 거죠?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200조 적법 추정.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자, 이것이 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어디에만 적용된다?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적용 안 되고 동산에만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용 안 된다. 아니, 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부동산이라는 건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자체에
추정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등기 자체에 추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조까지 적용을 시켜서 추정력을 이중으로 인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만 적용을 시켜주고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들 살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예, 빨리 넘기세요. 276페이지.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나오고 있죠. 예, 좀 마음이 급하죠. 할 게 많은데. 네. 점유가 자주점유일 수도 있고 타주점유일 수도 있죠. 자, 그것을 구별할 때는 권원 성질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되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인데 대표적인 자주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도인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하는 거죠. 매수인으로서. 자, 그러면 매수인으로서 을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 넘겨받아서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라는 거죠. 자주.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을이 하고 있는 점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점유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을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빌려서 현재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임차인은 점유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반환을 할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소유의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주 점유라는 거지. 타주. 대표 주자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입니다. 자, 이때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객관적으로다가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자, 그 권원이 무엇이었는지, 매매였는지 임대차였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즉 권원의 성질,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 권원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불분명. 그럼 일단 권원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는 뭐인 걸로? 무슨 점유인 것으로? 자주인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한다. 그죠? 추정한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자, 근데 갑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서 그 땅에서 점유를 넘겨받아서 이 을이란 사람이 농사 짓고 점유를 하고 있죠. 자, 을이 지금껏 점유를 한 지가 뭐 예를 들어 한 30년 흘렀다고 가정해봐요. 30년 흘렀습니다. 자, 근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을이 갑한테 땅을 사서 점유를 하는 건지 이 땅을 빌려서 점유를 하는 건지 뭐 무단 점유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원 성질이 분명해, 불분명해? 불분명하다는 거지. 예? 불분명하다.
근데 그러다가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고 갑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네.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이 뭐가 돼버리죠? 상속되죠. 그죠? 이 땅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한테 땅이 넘어가죠. 그럼 상속인이 이 땅을 가보니까 얘가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상속인이 뭐라 그래? 을한테 가서 나가라 그래요? 맞아요. 나가라 그러죠. 나가세요. 한 거예요. 이때 을은 30년간의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병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뭐를 주장하시겠어요? 뭐를 주장하죠? 취득시효 주장하죠. 야, 이거 내 땅이다. 나 지금 20년 넘게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득시효를 하려면 자주 평온공연 점유해야 되죠. 평온공연 점유는 당연히 하고 있었죠.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점유하고 있었죠. 쟁점이 되는 건 얘가 과연 자주였느냐 아니면 타주였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을의 점유가 자주로 인정받는다면 을이 취득시효를 할 수 있겠고, 자주 점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취득시효 못하겠죠. 이게 이제 쟁점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뭐라고 주장해요? 저는 자주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주장하죠. 나 자주야. 에? 자주야. 나는. 근데 상속인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 타주 아니야? 당신 타주 아니야? 라고 의심하죠. 의심. 그럼 상속인들은 타주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 을은 자주점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여기서 입증해야 되죠. 을이 스스로가 자주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혀 없죠. 오히려 상속인 쪽에서 을의 점유가 타주라는 것을, 타주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타주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을은 이제 타주가 되는 거죠. 입증을 하게 되면. 근데 입증 못하면요? 입증 못하면 이제 자주로 남는 거 다 자주가 되는 거죠. 자주. 그럼 이제 땅은 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타주라는 걸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을이 승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는. 자, 그럼 이제 사례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276페이지고요. 자, 밑에 쪽 1번 확인합니다. 파랑 색깔 1번. 자주점유란. 첫째 줄에 나오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한다. 자,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토지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당연한 말이죠. 설령 매도인이 자기 소유물 아닌 타인의 물건을 매매했던 경우라도 그래도 자주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넘겨받은 우리 매수인.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갑이 팔겠다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물건이 갑게 아니고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타인 물건 매매도 문제없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입니다.
어차피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물건이 병의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매수인이 하는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유로 봐야 된다? 자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빌려 쓰시는 분들이죠. 다 타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도 다른 사람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땅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하고 똑같아요. 지상권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도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라는 것입니다. 타주. 자, 밑에 구별 실익이요. 취득 시효의 유무, 무주물의 선점. 여기서 자주, 타주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나오고 있죠. 점유자는 197조에 의해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자, 따라서 자주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밑에 양괄호 2번의 판례가 중요하죠. 자, 판례 설명합니다. 아까 전에 이 사건에서 갑이 소유했던 땅을 을은 지금껏 점유를 하고 있었고 결국 갑은 사망했고 물건이 상속이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을이 더 유리하죠. 왜냐면 입증 책임이 병한테 있기 때문에 을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유리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굳이 판사님 여기 보세요. 30년 전에 매매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서가 30년 전 매매 계약서다 보니까 색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서, 30년 전의 매매 계약서가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증거 능력 없는 거죠. 증거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양괄호 2번 판례죠. 점유자 스스로가 매매나 혹은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를 주장했는데 매매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원래 이와 같은 점유 권원, 입증 책임은 점유자한테 있지 않다 그러죠. 입증 책임은 점유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 있거든요. 자, 그 주장했던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파란색 4번. 판단. 자, 판단은 양괄호 1번에 나오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권원 성질에 의해서.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이에요. 자주점유인 것들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토지 매수한 자의 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를 하게 되면 무슨 점유로 인정받죠? 자주점유로 인정받죠? 자주점유로. 네. 자, 반면에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하면 이러면 무슨 점유가 돼버리죠? 타주점유가 돼버리죠.
무효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와 타주로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동그라미 2번에 점유자의 권한이 부인된 때, 밑에 핵심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인접 경계를 초과했다. 278페이지 중간에 핵심 판례 박스입니다. 자, 첫째 줄에 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점유를 개시하는데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왼쪽 토지 갑, 왼쪽 토지 갑, 중간에 담장이 있었고, 요 선이 담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을토지. 자, 그러면 이 을로부터 이 땅을 병이 매수했다면, 병이 이 땅을 매수했어요. 그럼 당연히 병은 인식하죠.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요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요렇게 내가 샀고 이제 요 땅이 내 땅이구나 라고 병이 인식하죠. 근데 나중에 갑 쪽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경계가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 경계가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을 땅이라고 생각했고 병이 지 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누구 땅으로 밝혀졌다. 갑 땅으로 밝혀져 버린 거죠. 그러면 갑은 그냥 뭐 네가 가져라. 이렇게 아니면 땅 돌려달라 그래요. 돌려달라고 하겠죠. 돌려달라고.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근데 병이 매수해서 점유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병은 또 뭐를 주장하게 되죠? 취득시효 주장하죠. 그럼 역시 또 쟁점이 되는 건 이 땅이 병한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이 병의 점유가 자주인 건지 타주인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거죠. 자, 근데 판사님은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그가 매수해서 취득한 토지라고 믿고 점유를 해왔다면 무슨 점유다? 자주다. 타주 노노노. 자주 점유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셋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내려가세요. 양과로 3번 타주.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무효인 사정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주 점유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를 하면 자주지만 무효임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 타주예요. 그러면요. 타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차인, 지상권자, 그리고 분묘 기지권자도 마찬가지죠. 빌려 쓰는 분들입니다. 타주. 동그라미 3번.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들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만 넘겨받는 거예요. 명의만 넘겨받는 분들이죠. 투기 세력들이죠. 예, 타주입니다. 타주. 자, 5번입니다.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네, 집이 경락돼가지고 경락인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럼 원래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타주로 바뀌게 되겠죠.
타주로 바뀌는 거 맞아요? 바뀌잖아요. 왜 타주로 바뀌어요? 팔려서. 팔렸죠? 바뀐다는 거지. 예. 네. 집을 갖고 있었어요. 집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이 집은 내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자, 자신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담보 제공했고 돈 빌려다 썼죠.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집에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왔고 등기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이 저당권자가 갑의 집을 갖다가 경매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경매가 됐고 일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결국 누군가 이 집을 경락받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원래 소유자였지만 경락인한테 소유권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요? 경락대금 완납.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넘어가죠. 네, 경락대금 다 완납했어요. 그럼 대금 완납했으니까 얘가 이제 소유자죠. 그럼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다는 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갑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경락인이 찾아갔을 때 갑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계속 버텨요. 그럼 소송해야 되죠? 소송해야죠. 근데 어쨌든 갑은 지금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 집은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종전의 점유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갑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자주점유였겠지만 이제는 인도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어요. 자주였지만 타주로 전환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도 타주 점유고요. 자, 동그라미 6번입니다. 토지를 매도한 후 점유를 하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매도인이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자주였더라도 역시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지. 7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싹 다 점유해요. 네. 주로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집이 있을 때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할머니의 땅과 할머니의 집이 그 자식들한테 상속되잖아요. 삼형제가 있었던 거지, 삼형제가. 그럼 상속이 됐다는 건 해당 부동산을 싹 다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유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욕심 많아요? 첫째가 욕심 많죠? 첫째가 상속 문제의 주범들이죠. 에? 항상 상속 문제가 생기면 첫째들이 욕심 부려서 그렇잖아. 그쵸? 그럼 갑이 여기를 점유를 하는 거예요. 사용해요, 여기를 점유하고. 근데 갑이 여기다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한 4m짜리 담장을 쌓아 놓는 거죠. 이렇게 4m짜리. 왜 담장 쌓는 거죠? 오지 말라고. 어? 내 집이야. 나만 쓸 거야.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죠? 욕심쟁이들이. 자, 그럼 갑이 여기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 자주 점유겠냐, 타주 점유겠냐는 거예요. 갑도 지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이 가진 3분의 1 지분. 그 범위에서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지가 갖고 있는 지분 비율에서는
자주 점유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동생들의 범위에 해당되는 3분의 2의 지분 범위. 이 범위에서는 갑의 점유를 무슨 점유로 봐야 되겠다? 타주로 봐야 되겠다. 그 요 판례입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가 된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무단 점유를 했다. 무단 점유했다는 것이 밑에 지금 핵심 판례 보시면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죠. 이러면 자주 점유로 추정을 받다가도 깨집니다. 추정력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타주가 되죠. 자, 밑에 핵심 판례. 아까 전에 봤던 판례가 지금 첫째 판례예요. 첫째 판례에서 지금 둘째 줄 오른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매 대상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했다. 자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현저한 차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자주다 타주다 이거. 타주입니다. 타주. 너무 많이 나잖아요. 타주. 자, 5번으로 내려갑니다. 파란색 5번. 타주에서 자주로 언제 바뀌냐? 양괄호 2번이에요. 임차인이 매수했을 때. 임차인은 원래 타주 점유죠. 근데 매수했고 소유자가 되면 타주에서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밑에 6번입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뀔 수도 있죠. 양괄호 1번.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갔을 때. 집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예전에는 자주였지만 타주로 바뀌죠. 양괄호 2번의 매도인도 마찬가지죠. 팔아버렸기 때문에 타주로 바뀝니다. 넘기세요. 자, 양괄호 3번입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네? 뭐가 됐다고요? 해제가 됐다고, 해제가. 이거 하고 쉴 거예요? 예. 힘내세요. 하품하지 마세요. 소리 없이야, 소리 없이. 소리 내지 말고 하세요. 자, 매매했고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자, 그럼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소유권을. 자, 그런데 매수인이 이렇게 소유권 취득을 한 다음에 체결했던 매매가 해제가 되면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뭐가 돼버리죠? 그렇죠.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되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한테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는 이 을의 점유가 무슨 점유였지만, 그렇죠. 자주 점유였지만 계약이 해제가 됐고 소유권이 돌아가 버린 이상은 이 점유가 뭘로 바뀐다? 예, 타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자, 여기까지 자주, 타주 판례들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